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외교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이 외교의 사전적 의미는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하여 국가 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관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교섭이란 뭘까요? 교섭이란 국제법상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당사국이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교든 교섭이든 어렵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어렵고 또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상대방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1961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으로 날아가 이케다 수상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외교작전을 펼칩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을 근대화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혁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혁명 벽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필코 혁명의 목적을 완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그가 일본의 이케다 수상과 마주 앉았다. 그의 목적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에 대한 초청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일이었다. 차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예? 예. 11월 중순 박정희 의장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이케다 각하와 만나서 한일 회담에 대한 본격적인 합의를 이뤘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 의장께서 날 일본에 보낸 것처럼 수상께서도 특사를 우리나라에 보내 박 의장을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사를 보내달라.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의식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본이 공식적으로 박 의장을 초청했을 때 얻게 되는 정치적 이득이 목적입니까? 그건... 좋소.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박 의장이 언제 미국으로 가시는지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 이쪽에서도 특사를 보내겠소. 김 부장님,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중정부장 김종필, 그리고 석정선이 숙소로 돌아왔다. 이거 물이나 한 잔 줘요. 목이 타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예. 이케다는 늙은 여우입니다. 늙은 여우를 상대로 잘 하셨습니다. 그 사람 귀에 눌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 수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말이지. 이 아랫배의 힘을 얼마나 줬던지. 나중에는 이 정신이 다 혼미없디다. 그래도 김 부장께서 이케다를 면담한 데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젊은 중정부장이 이케다 수상 앞에서 단 한치도 밀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속 모르는 소리들을 했구먼. 예, 회담은 다 끝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귀국해야지요. 각하께서 아마 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1961년 10월에 있었던 김종필의 일본 방문은 소정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일본 측은 김종필이 요구한 대로 스기 미치스케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를 특사로 보내 박정희의 일본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1961년 11월 11일, 박정희는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리고 예정대로 일본에 들러 이케다를 만난다. 박정희와 이케다,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은 1961년 11월 12일 일본 수상관저에서 있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일본 자민당 수뇌부들과 인사를 하실 때도 그러시더니 이 각하께서 이렇게 우리 일본식으로 인사를 해주시니 더욱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정희와 이케다는 각각 통역 한 사람씩만 대동한 채 단독 요담을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주 굳건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몇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국권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시절과 같은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강점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배상 성격의 청구권에 대한 각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이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거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배상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박정희 의장 각하를 만난 뒤 정말 반가운 손님을 만난 기분이요. 그래서 각하께서 반가워하실 손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반가운 손님이라니요? 누굽니까? 나고모 중장입니다. 나구모 중장을요? 과거 의장 각하께서 만주 군관학교 재학 시절 교장 선생님이셨던 나고모 중장입니다. 나고모 중장은 박정희 생도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아끼는 제자라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어 보시지요. 나구모 주이치. 기록에 따라서는 일본 측에서 나구모 주이치를 초대했다고도 하고, 박정희가 직접 나구모 주이치의 초청을 요구했다고도 한다. 사실이야 어쨌든 박정희는 이케다가 베푼 공식 만찬에서 옛 스승인 나구모 주이치를 만난다. 그리고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제자로서의 이해를 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박정희. 그는 자신의 미국행을 동행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난다. 각하를 환영하는 공식 만찬에 저 사람들은 각하의 만주 군관학교 은사를 불러왔습니다. 국빈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과거 불행했던 시대의 은사를 꼭 그렇게 불러와야 했던 건지 전 그 사람들의 속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 기자라고 했어요? 예, 각하. 이 기자는 어떤 면에서 내가 양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일 청구권 자금의 배상 성격을 모호하게 해버리신 것도 그렇고, 특히 배상액도 이승만 대통령 때보다 대폭 양보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청구권 금액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 돈을 줄 것 같아? 응? 안 줘요.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달라고 하나? 그러시다면 각하께서 생각하시는 청구권 금액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나는 한 8억 달러 정도면 가하다, 뭐 이렇게 봐요. 또 평화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설정해둔 평화선은 비록 일본으로부터 항의를 받긴 했지만 일본의 남획을 막기 위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평화선을 유지해서 그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이 신축적으로 대응해서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 이 경제 협력을 받아내는 것과 이 실리만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이겠소? 그 과정에 훼손될 수도 있는 엄존하는 역사와 국민적 자존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자. 가만히 있어봐. 이 기자. 예, 나는 이 외교 석상에서 실리만 생각합니다. 경제적이지도 않는 명분에 집착해서 보낼 시간이 나에게는 없어. 응? 왜냐? 미국은 원조를 줄여나가는 판이고 우리한테는 경제를 일으킬 돈이 없어. 응? 때문에 경제 개발을 제대로 해서 내가 사느냐? 경제 개발을 못하고 내가 죽느냐? 나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단 말이오. 어쩌면 박정희 의장에게 경제 개발은 죽고 사는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박정희 의장의 이와 같은 행동과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일 굴욕 외교 반대라는 대대적인 시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생깁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박정희 의장은 미국으로 갑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에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박정희 의장도 바라는 바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박정희 일행이 머물고 있는 워싱턴의 한 호텔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이우락 실장이요. 나 김영욱이요. 아니, 김 의원. 지금 여기 워싱턴은 한밤중이에요. 시간이나 좀 보고 전화하시오. 한밤중이나 많아.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뭐가요?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났는 줄 알아요? 어떤 신문에는 7,500만 달러, 또 어떤 신문에는 2천만 달러로 청구권 금액이 합의가 됐다. 이렇게 났어요. 뭐요? 일본 신문 여기저기서 청구권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1억 달러 미만이야. 아니 대체 이 협상이 어떻게 된 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액수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나오나?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말입니다, 각각. 각하께서 이케다 수상과 면담을 하실 때 터무니없는 액수는 요구하지 않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것과 1억 달러 미만도 안 되는 청구권 금액에 합의를 했다는 기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신 각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해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은급, 우편 저금, 징용자 급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새끼 아시아 국장 같은 사람은 언론에다 대놓고 그렇게 흘렸습니다. 당했구만. 내가 이 완전히 당했어. 유감스럽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각하. 당시 이 문제로 한국은 발칵 뒤집히고 만다. 결국
한국에서는 양국 순회의 회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또한 그것은 담당 국장의 개인적 생각이라는 말로 사태를 수습한다. 그러나 이미 이 발언으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만다.